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집합의 연산이라고 해서 네 가지 연산을 배웠죠. 예를 들어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인 집합 A와 집합 B 안의 원소가 다음과 같이 1, 2, 3, 4가 있을 때 첫 번째 A 교집합 B는 누구죠? 원소 2고요. 두 번째 A 합집합 B의 원소는 누구죠? 1, 2, 3이었죠. 세 번째 A의 여집합의 원소는 누구였죠? 3과 4였고요. 끝으로 A 차집합 B의 원소는 1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죠? 이렇게 총 4가지 기본 연산을 배웠고요. 마치 사칙 연산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이렇게 4개의 기본 연산을 배웠고요. 오늘은 이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추가로도 배울 겁니다. 첫 번째 하는 게 여러분 교재로는 126쪽이에요.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리뷰고요. 첫 번째 하는 게 교환법칙이라는 건데요. 요즘에는 교환법칙이다, 결합법칙이다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알고는 있어야죠. 교환법칙은 A, B 사이에 어떤 연산기호가 있을 거예요. 이거 연산기호예요. 그냥 연산기호의 대명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는 뭐 교집합기호든 합집합기호든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뭐 어떤 등등등 여러 가지 연산기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 결과와 이렇게 한 결과가 같을 때 우리는 보통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덧셈 같은 경우 A 더하기 B 한 거랑 B 더하기 A 한 거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우리 보통 덧셈은 교환법칙 성립한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뺄셈은 어떻죠? A 빼기 B 한 거랑 B 빼기 A 한 거랑 같던가요? 달랐죠. 그래서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곱하기는요.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나누기는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립하는 것만 배웁니다. 연산기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더하기와 곱하기만 성립하죠. 우리는 보통 성립하는 것만 배워요. 바꿔 말하면 배우지 않은 것은 성립하지 않는단가?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요? 성립하는 곱하기와 더하기만 배웠어요. 그러면 집합에서도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 연산. 잘 보시면은 교집합이나 합집합이나 차집합은 이항 연산자라 부르는 거예요. 항이 2개가 필요해요. 앞뒤로 이렇게.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집합이라고 연산은 집합이 하나만 필요하죠? 그쵸?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해가지고 우리 이항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환법칙은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같습니다. 그리고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도 같습니다. 실제로 저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서 확인하면 금방 확인 가능한 2가지입니다. 교환법칙은 이 2가지만 배웁니다. 바꿔 말하면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 갔나요?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B차집합 A가 뭘 것 같아요? 3이잖아요. 그렇죠? 둘은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집합과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이해 가나요? 두 번째, 결합법칙. 옛날에는 이런 걸 다 배웠단 말이에요. 이 겨탑법칙처럼 보이는데 결합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결합법칙. 결합법칙은요, 보통 이 이항연산자가 2번 나오는 걸 말해요. 이렇게.
같은 연산자로서 말이죠. 같은 연산자입니다.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면 빼기 이렇게 말해요. 같은 연산자. 이해 가요? 보통 이렇게 연산자가 두 개 나오면 어떻게 계산한다고 우리가 약속했죠? 앞에서부터 한다라고 약속했어요. 그쵸? 즉 계산 순서는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C를 나중에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나는 B와 C를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A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결과와 이 결과가 같을 때는 우리 보통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 가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덧셈 같은 거죠. 이렇게 덧셈 나오면 여러분 편애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나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자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47 더하기 98 더하기 2를 하시오. 이러면은 이거 계산하다 보면 막 짜증나죠? 막 짜증이 밀려오죠. 그쵸? 근데 요거 두 개 계산하면 100이거든요. 147. 아싸. 이러잖아요. 그쵸? 이게 여러분이 몸으로 익힌 거죠. 몸으로. 경험을 통해서 익힌 것들일 겁니다. 그쵸? 이런 거 할 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어떤 멍청이가 이렇게 합니까? 그쵸?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해 가죠? 뭐 곱하기도 그러지 않나요? 55 곱하기 84 곱하기 0을 하시오. 누가 이거부터 합니까? 그쵸? 쓸데없는 계산. 그치? 이거 하면 0 나오는데. 그쵸? 이런 거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래서 더하기와 곱하기도 마찬가지 결합법칙이 돼요. 그 얘기는 빼기와 나누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집합에서는요. 교집합. 아이고. 원래 이것도 세집합. 참고로 세집합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낼 때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해갔나요? 4개의 집합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상상들 좀 해보세요. 3개의 집합의 교집합을 하면요. 이렇게 원래는 1번, 2번을 먼저 하고 3번을 나중에 하는 거지만 2번, 3번을 먼저 하고 1번을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해도 두 개는 같습니다. 왜 같은지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통 증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좌변은 뭡니까? A 교집합 B죠. A 교집합 B가 이만큼인 건 이해 가나요? A 교집합 B. 얘와 누구? C의 교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고 C는 색깔을 바꿔볼게요. C는 여기잖아요. 파란색. 그렇죠? 이해 가요? 까만색이 뭐라고요? A 교집합 B. 파란색은 뭐라고요? C. 그럼 이 둘의 교집합은 검정색과 빨간색, 검정색과 파란색의 교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두 겹으로 색칠된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인 거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좌변이 나타내는 것, 얘가 나타내는 곳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나요? 같은 요령으로 우변 비교집합 C입니다. 비교집합 C면은 요만큼이 되겠네요. 이해 가죠? B랑 C랑 겹친 부분. 이해 가죠? 방금 했잖아? 그 다음에 A는 어디 있습니까? A는 이 위에 이만큼 있죠. 아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A가. 이해 가죠? 탁구채 모양으로.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둘의 교집합이에요. 마찬가지. 그렇죠? A. 파란색 부분과 B 교집합 C. 깜장색 부분의 교집합. 겹친 부분 찾기입니다. 어디가 겹쳤습니까? 이만큼 겹쳤죠. 겹친 부분이 얘랑 어때요? 동일하죠? 그래서 이 둘은 같다 이겁니다.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교집합 또 결합법칙이 되는구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같은 이유로 합집합. 원래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나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원래 같은 연산자는 앞에서부터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하고 B 합집합 C를 먼저 한 다음에 A를 합집하자 해도 된다 이겁니다. 역시 이것도 성립을 해요. 또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간단해요. 그렇죠? A 합집합 B 하면은 이만큼 다 칠하는 거예요. 이거. 거기다 C를 파란색 칠한 다음에 합쳐라! 합치면 이만큼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해 가죠?
이건 뭐예요? 비합집합시 하면은 비합집합시가 이만큼입니다. 이해 가나요? 깜장색 부분. 여기에 A 파란색 부분을 합쳐라. 합치니까 전부 다잖아요. 그렇죠?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요 두 가지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핵심이죠. 분배 법칙. 우리 때는 분배 법칙이라고도 배우고 쌤들에 따라서는 배분 법칙이라고 하는 쌤도 있었어요. 분배 법칙, 배분 법칙. 분배 법칙이 뭡니까? 분배 법칙이 뭐죠? 분배 법칙은 가로 안의 연산자와 가로 밖의 연산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가로 안과 가로 밖이 다르다고요. 이해가? 다른 연산자인데 보다시피. 이건 같은 연산자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이건 다른 연산자라고. 이렇게. 그러면요. C 세모라는 연산을 A한테 한번 해주고 C세모라는 연산을 B한테 한번 해준 다음 이 둘을 동그라미 연산으로 묶어라. 이런 연산이 성립할 때 이쪽의 결과랑 이쪽의 결과가 같을 때 우리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연산에 대하여 이 연산은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 아마 이렇게 부를 거예요. 부르는 건 내가 까먹었습니다만 이 연산에 대해서 얘의 분배 법칙. 이건 좀 디테일이 좀 필요한데요. 저번에 살짝 얘기했죠. 이 안이 덧셈이고 이 밖이 곱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뭐예요? C 곱하기 A 한 거랑 C 곱하기 B 한 거랑 덧셈하는 거랑 얘랑 같아요. 이건 이해가요. 이거 뭐 증명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증명은 그림으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사각 여기가 A와 B고 이쪽이 C라면은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가로는 A 플러스 B짜리, 세로는 C짜리인 직사각형 넓이 아닙니까? 이게 전체 넓이, 그렇죠? 이 전체 넓이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합친 거잖아요. 보다시피.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죠? 덧셈에 대하여 곱셈의 분배 법칙은 성립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반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보다시피. 그렇죠? 이거 우리 C 더하기를 A한테 한 번, C 더하기를 B한테 한 번, 이거 두 개를 곱한다. 이 결과가 같습니까? 둘이? 다르죠. 다르다는 걸 보이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예시만 들면 돼요. 뭐 1, 2, 3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안 돼요. 이해가? 곱셈에 대하여 덧셈의 분배 법칙은 안 되지만 덧셈에 대하여 곱셈의 분배 법칙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네 아니네 그러네 아니네 혼나가면서 배운 손으로 익힌 몸으로 익힌 결과물일 겁니다. 보다시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요. A 교집합에 B 합집합 C가 있다고 칩시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연산자는 가로 안과 가로 밖이 다릅니다. 이 A 교집합이라는 애를 B한테 한번 A 교집합이라는 애를 C한테 한번 각각 준 뒤 둘을 뭐하자? 합치자 해도 같은 애거죠. 같은가요? 를 확인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A 이거는 저기 미술 시간 이런 거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그렇지? 이렇게 배웠죠. 세 개 그린 다음 자 이거 뭐죠? 비합집합시 비합집합시면은 여기 검정색 부분만큼입니다. 이해가죠? A와의 교집합 A는 이만큼 부분이잖아요. 그럼 둘의 겹친 부분 찾는 거 이렇게 이쪽 사선과 이쪽 사선이 만나서 이렇게 체크무늬처럼 나오는 거 어디입니까? 가운데 있는 요만한 하트만큼이네요. 그렇죠? 하트. 이해가죠? 그럼 같은 식으로 A 교집합 B는 어딜까요? 여기 아닌가요? 그렇죠? A 교집합 C는 어디죠? 여기 아닌가요? 그 둘을 합쳐라. 합집합. 이거 두 개 합치면은 그래 이 모양 그대로네 이렇게. 모양 어때요? 똑같죠? 둘은 뭐한다? 성립한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 실수에서는 요거 두 개 바꾸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밑에 거 안 되고 위에 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합은요.
이걸 두 개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A 합집합에 B 교집합 C를 해도요. A 합집합을 B한테 한 번, A 합집합을 C한테 한 번 한 뒤 두 개를 교집합하자 라고 해도 성립을 합니다. 집합은 둘 다 성립을 해요. 합집합에 대한 교집합의 분배 법칙도 되고요. 교집합에 대한 합집합의 분배 법칙도 됩니다. 하지만 2학 연산자 중에 하나인 지금 차집합은 등장하지 않고 있죠. 차집합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해 갔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야 뭐 거의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들인데 이 세 번째가 많이 쓰일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하는 게 뭐죠? 인수분해죠. 뭐 집합에서는 그걸 인수분해로 부르진 않습니다만 같은 분배 법칙을 불러요.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걸 보고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 보소? A 교집합이 공통이네. 보여요? 여긴 연산이 달라요. 이것도 교는 아니잖아. 이건 합이잖아. 그치? 다르잖아. 둘은 분명히. 그치? 가운데 연산자랑 얘랑 다르죠? A교가 공통이라서 마치 공통 인수처럼 이렇게 묶자! 이런 식으로. 그럼 남은 게 B와 합집합과 C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라 부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마치 인수분해처럼 보이죠? 얘도 분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돼요가 분배 법칙이 아니라 얘가 돼요와 얘가 돼요. 이 두 개를 다 묶어서 분배 법칙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 정도로 천천히 설명하는데 설마 못 알아듣겠어? 그치? 내가 분배 법칙에 지금 빨간색 표시해놨죠. 그 다음 드 모르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빨간색이죠. 저번 시간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날까요? 그 차집합이랑 같은 게 뭐가 있었죠? 기억나요? 5번이 나올까요? 여기 없으니까. 차집합을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차집합은 A 차집합 B가 뭐랑 같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A 교집합 B 교집합이랑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3번 분배 법칙, 4번 드모르간 법칙, 5번 차집합을 고치는 공식, 요 빨간색 세 가지가 이제 좀 이따가 풀 문제들 할 때도 많이 등장할 겁니다. 요걸 잘 써야 수식을 정리하기 편해져요. 나머지는 보면 즉석에서 알거나 조금만 해보면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네 번째부터 할게요. 드모르간 법칙이 뭐냐면요. 교집합을 시킨 다음에 여집합을 시키면 이건 무엇과 같을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는 교집합이 2였죠? 그럼 그거 여집합입니다. 이 여집합이가 누구예요? 1, 3, 4죠. 이거 이해 갔어요? 1, 3, 4? 그렇죠? A의 여집합은 누구죠? A를 제외한 3, 4고요. 그렇죠? B의 여집합은 누굴까요? 2, 3을 제외한 1, 4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을 합집합하면 뭐가 돼요? 이 3, 4와 1, 4 합치니까 1, 3, 4 아닌가요? 자, 합칠 때 원소가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거 결과랑 같네요. 보다시피. 그렇죠? 따라서 뭐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B 여집합의 합집합과 같다가 성립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드모르간 법칙이라 부를 겁니다. 근데 드모르간 법칙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요 가운데를 바꿉니다. 어떻게? 합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말이죠. 요 가운데를 바꿔요. 합집합 하면 누구죠? 1, 2, 3 아닌가요? 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4만 나오겠죠? 이해 가죠? A 여집합은 얘고요. 3, 4. B 여집합은 얘였어. 1, 4. 그럼 얘랑의 교집합은 누구죠? 얘랑 겹치는 거 원소 4밖에 없잖아. 그치? 이게 겹치는 거 얘랑 똑같잖아요. 즉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아요. 보다시피. 그래서 이건 역시 마찬가지 드모르간 법칙에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합집합의
여집합은요. 여집합의 합집합 기호를 바꾼 교집합과 같습니다. 이해 갔어요? 이것을 드 모르간 법칙이라 불러요. 이해 갔어요? 아까 얘기했던 차집합 성질까지 해서 지금부터 요 성질들 이거 말고도 뭐 흡수 법칙도 있고 많이 여러 개 있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것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부터 문제 몇 개 쪼르륵 풀고 시간을 남겨줄게요. 아시겠죠? 이게 공부의 가장 기본입니다. 뭐요? 뭐요? 졸지 말고요. 뭐예요? 안 보고 수업하기죠. 나 지금까지 책 안 보고 수업했잖아요. 네? 나 지금까지 뭐 잠깐만요. 안 좋고 뭐 했어 그러면.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거 안 보여 지금? 정신 차리라고 했어.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현재 2024년 우리나라에서 곧 2025년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야 될 학년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예비고1, 2번 예비고3. 정답은 1번 예비고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정신 차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아예 또 감을 못 잡고 있나요? 곧 여러분 때부터 뭐 한다고 그랬죠 내가? 여러분 때부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뀝니다. 딱 잘라 말할게요. 이제 전 과목 1등급이 안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정신 차리세요 이제. 6번 문제는 A 차집 이거 아니다. 저 뒤에 창문 좀 열까요? 오늘 날씨가 좀 따뜻했지? 그래서 졸린가 봐요. 얘와 항상 같은 집합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네. 가운데쯤을 잡고 내려야 돼. 그래야 딱 걸릴 거야. 한 손을 빼고 해라 이 자식아. 양손으로 해봐. 거 봐. 아, 그거 참. 이거를 가끔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A차 집합, A차 집합. 이거 A차 집합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거 B와 합집합과 C인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거죠. 이런 걸 내가 조금 전에 필기를 했나요? 판서를 했나요? 혹시 교재에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죠. 나는 좀 전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등등등 할 때 차집합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거죠. 내가 하는 말 이건 거야. 왜 배우지 않은 걸 여러분 멋대로 하죠 이렇게? 안 배워준 거잖아요. 이거. 차집합도 이게 돼요? 분배법칙이? 아까 설명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교재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따로 증명을 하던가. 그러니까 증명을 할 거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이다 하고선 증명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 밤 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함부로 못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모르간법칙, 차집합 5개 중에 유독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바로 누구냐? 차집합입니다. 얘는 그 어떤 법칙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집합이 제일 이상한 거예요. 계산 중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차집합을 제1순위로 고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렇게 연산기호가 나오면요. 맨 처음 차집합부터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집합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죠 아까? 이 가운데 차집합 기호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호 싹 지우시고 오른쪽에 여집합, 가운데는 교집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A 차집합 B 뭐예요? 이거는 가운데는 교집합, 오른쪽에 여집합이에요. 이해 가죠? 합집합. 뒤에는 뭐예요? 마찬가지 차집합이니까요. 가운데는 교집합, 오른쪽 여집합이죠. 이거 이해 갔습니까? 일단 이렇게 차집합 성질로부터 준식을 다음과 같이 고치면 이제는 분배 법칙이 되는 거죠. 왜? 괄호 안은 교집합이고 괄호 바깥은 합집합입니다. A 교집합이 보다시피 이렇게 공통으로 보이지 않나요? 따라서 A 교집합을 이렇게 묶어요, 둘을. 그럼 누구와 누구죠? B 여집합, 합집합, C 여집합 이게 남습니다. 이거 이해 가나요? 내가 다시 첫 번째 이렇게 내려올 때 내가 지금 무슨 성질 썼습니까? 지금 차집합 성질 썼죠, 그렇죠? 이게 대부분 제1순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내가 무슨 법칙 쓴 거지? 이게 인수분해입니까? 아니에요. 거기 인수분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나는 분명히 이게 인수분해처럼 보이지. 하지만 분배법칙으로 쓸 거야 라고 나는 분명히 언급을 했잖아. 그치? 그러면 너희도 인수분해를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인수분해 말 했는데? 인수분해인가 봐. 잣대는 겁니다. 이해 가요? 이거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는 분배법칙 쓰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 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준식의 요 괄호 부분 보면 어때요? 나도요 집합이에요. 그쵸? 둘 다 여집합이 나왔을 때 이것을 바꿔치기 하는 기술을 배웠죠. 그게 뭐죠? 드 모르간 법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가운데가 바뀌어요. 이렇게 전체 여집합 이렇게 바뀌고요. 이거 이해 갔나요? 지금 방금 한 게 뭐라고요? 이게 드 모르간 법칙. 이 드자가 아마 프랑스어 드몽지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드로 알고 있는데 뭐 미스터 모르간 로 이런 거죠, 일종의. 드 모르간 법칙이고요. 따라서 준식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데요. 보여요, 이거? 여기 가운데는 교집합이, 오른쪽엔 여집합이 붙었습니다. 이게 뭐죠? 차집합이죠. 이거는 A 차집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건 뭐라고 방금? 차집합 성질 썼죠, 이렇게. 그랬더니 준식은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몇 번이야? 4번이죠.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완전 다르죠. 아까 예상했던 건 A 차집합 해가지고 B 합집합 C 했던 건데 B 교집합 C입니다. 보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 있구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게 이제 수학부터는 그런 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도 그런 게 있어요. 딱 정해진 룰만 써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정해진 룰만. 정해진 룰을 벗어나면은 오답 처리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나중에 배울 로피터 정리 이런 게 있습니다. 고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풀이에 등장했다가는 빵점 처리됩니다. 룰을 정확히 지켜서 있는 것만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나는 말이지 성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알아요?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약간 차별 같은 걸 하면은 아니 선생님은 왜 공부 잘하는 애만 이뻐하냐? 요즘 그런 거 없나요? 요즘 그런 거 하면 다 차별주의자로 찍히나요? 낙인 찍히나요? 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애들한테. 아니 쌤은 왜 공부 잘하는 애만 이뻐해요? 뭐 이런 얘기. 그게 아니에요. 이쁜 짓 하는 애가 공부도 잘하는 거죠 뭐. 공부를 잘해서 이쁜 게 아니라 이쁜 짓 하는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 그 이쁜 짓이 뭔 줄 알아? 노력이죠. 노력이죠. 오늘 테스트, 수요일 테스트 점수가 점점점 우상향되는 걸 나는 바라는 거예요. 한 번 잘 찍고 그 다음 못 찍고 이게 아니라 점차 발전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죠. 그쵸? 와 겁나 길다. 그치? 이거가 A랑 같대요. 이만큼 계산한 게 A랑 같대요. 대체 A, B가 어떤 상황이길래 이거 연산한 게 A랑 같을까라는 질문인데 자 원래 원칙은 이 식을 정리하는 이런 스킬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보이나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차집합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쵸? 이 좌변에 차집합은 등장하지 않으니까 일단 차집합은 건너갔고요. 요거 보이나요? 요거 땡땡 괄호치고 여집합이 붙어있으니까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일단 앞에 있는 얘는 그대로 쓰고요. A 합집합, B 여집합 그대로 쓰고요. 요만큼을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 가죠? 여기에 중괄호 치고선 교집합 A라고 쓰면 되겠네요. 일단 그쵸? 이게 좌변입니다. 좌변을 곰곰이 보니까 보이죠? 합집합과 합집합인데 가운데는 교집합이네요. 오? 분배법칙? 뒤가 똑같죠? 이렇게 그쵸? 비여집합이 그쵸? 따라서 비여집합 합집합으로 이렇게 공통인수처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나요? 왼쪽에는 A가 교집합, 여기에는 A 여집합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해 가죠? 자, 여기에 중괄호 안이 이렇게 단순화되고요. 교집합 A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좌변입니다. 좀 더 정확히 적는다면은 는 A까지 적어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적는다면 말이에요. 이해 가죠? 이런 거 꼼꼼히 챙기라고요. 나중에 서술형, 주관식 등등등 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식이 불완전하니까 그래요. 식이 불완전하니까 계산을 막 중간에 하다 말고 더하기를 빼먹고 빼기를 빼먹고 왜 그러겠냐고. 식이 불완전하니까 다 쓰지 않으니까 요만큼만 써놓으니까 답도 요만큼만 나오는 거지 뭘.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자 이제 이건데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뭐 배운 적이 없다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이거 차집합 아니냐? 아 맞아요. 차집합 볼 수도 있죠. 교집합에 여집합이면 차집합 아닌가요? A에서 A를 뺀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공집합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집합은. 이해 가요? 다시 할까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A 집합 이 안쪽과 A 여집합 이 바깥쪽에 교집합 공통 부분 찾기예요. 공통 부분이 없잖아요. 즉 없으니까 원소가 없으니까 공집합이라고 해요. 이해 가죠? 공집합. 결국 이건 공집합과 비여집합, 합집합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교집합 A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갔습니까? 그럼 공집합과 얘를 합집합하면 뭐가 될까요? 얘죠. 아무것도 없는 애랑 얘랑 합쳐보면 얘 나오지 않아요? 그대로? 그쵸? 그래서 요것도 괄호 부분을 정리한 건 비여집합이 돼요. 이해 가나요? 보기가 불편한가요? 교환법칙 쓸까요? 그럼 이렇게? 이런 보기 좀 편한가요? 왜 편하죠? 이게 차집합 모양이니까 그치? A 차집합 B 하면 A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체 뭔 뜻인지 또 해석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다른 걸 그려볼게요. U 안에 A는 B는 각각 원소를 1, 2, 3, 4를 간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A 차집합 B는 누구죠? 1이죠. A는 누구죠? 1, 2죠. 둘은 안 같잖아. 그치? 원래는. 근데 이 문제는 같다는 거예요. 두 집합이 같으려면 이 2라는 원소가 빠져야겠네. 그치? 그럼 둘은 같겠네. 그치? 무슨 얘기 알겠냐고. 이쪽은 1이고 이쪽은 1이면 같지 않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게 둘이 같다 이거예요. 이쪽이랑 이쪽은 같대요. 그러면 사실 얘는 여러 가지 경우, 예를 들어서 A가 B를 포함하는 경우 1번, B가 A를 포함하는 경우, A랑 B가 서로 소인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케이스를 총괄할 수 있는 벤 다이어그램 모양입니다. 다시 여러분 실제로 A, B의 그 위치, 그 상관관계를 보면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A, B 집합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분 집합 될 수도 있고 둘이 같을 수도 있고 서로 소유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 모두를 총괄할 수 있는 게 얘예요. 이 모양. 그래서 일단 무조건 얘를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얘를 그려놓고 대체 A 차집합 B라고 하는 이 파트와 A라는 파트가 어떻게 같겠냐고요. 이 둘이 같아지려면 단순하죠. 얘가 없으면 돼요. 얘가 없으면 깜장이랑 빨강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가 없다란 얘기는 보시다시피 A집합은 원소 1만 있고 B집합은 원소 3만 있는 상태. 즉 얘의 의미는 A, B가 서로 소라는 뜻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긴 식을 축약하면은 결국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어요.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 서로 소다. 정답은 몇 번? 뭐가 맞아? 니은이 맞아요. 기억. A, B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합집합을 하면은 A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디귿. A가 B의 부분집합 되지 않습니다. 이해 갔나요? 니은만 정답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